네, 들어가요. 오른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소리뷰의 크롱입니다. 요즘은 무더위가 한창인데요. 이럴 때는 동굴이 제격이죠. 경기도 광명시에 광명동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위치는 광명 이케아와 코스트코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처럼 화가 많으셔서 열이 많으신 분은 그냥 가셔도 괜찮지만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바람막이 점퍼 정도는 챙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같이 가 보시죠. 일요일 아침 10시 전에 도착하였고 내리자마자 벌써부터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하지만 주차를 하고 나서도 도보 5분 정도는 등산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식물로 광명동굴 글자를 새겨놓아 조경을 해놨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아래쪽에 광명동굴을 소개하는 사진들이 많이 있어서 아들이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 수국도 예쁘게 피어 있어서 영상으로도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매표소 근처의 모습입니다. 매표소에는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대기 중이었는데요. 오른쪽 줄은 할인이나 면제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한 대기줄이고 일반 발권은 왼쪽에 무인 발급기에서 발권 받으시면 됩니다. 저희 가족은 동굴만 이용하는 걸로 성인 2명, 어린이 1명으로 발권하였습니다. 입장권을 발권하였으니 입장을 하겠습니다. 매표소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야 되는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추위를 많이 타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겉옷을 좀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광명동굴로 고고싱! 오른쪽에는 광명동굴을 소개하는 사진들을 보면서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바람길이라고 하는 글자와 함께 끝없는 동굴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부터 정말 시원시원했는데요. 가는 길에는 광명동굴 소개 사진들이 많이 있으니 이 부분도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바람길을 지나 계속 들어가시면 웜홀 광장이 나오는데요. 영화 아바타의 실사판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서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소로 가는 길도 너무 멀셔서 눈을 떼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니 조명으로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지하철 천장에서 비 새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죠? 동굴 예술의 전당인데요. 예전에 이곳에서 공연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는 공연을 하지 않고 미디어 파사드 쇼라고 하는 쇼를 보여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죠.
미디어 파사드 쇼를 감상하고 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동굴 아쿠아월드라고 하는 간판이 보이네요. 이곳은 동굴 아쿠아리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양한 어항과 어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벽에서 졸졸 나오는 저곳 아래에도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으로 가보니 정말 독특하게도 로봇 물고기도 살고 있었는데요. 저곳에서 나오지 못하는 걸 보니 요즘 AI가 장착되진 않은 것 같네요. 다양한 어항들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올해는 이 길을 지나면 재물운이 좀 따르려나요? 황금길입니다. 지금 보시는 저 별은 소망의 초신성입니다. 황금패에 소망을 적어서 달아두는 황금패, 소망의 벽입니다. 불교 사찰에서 연등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소원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멋진 조명과 함께 황금 폭포가 나옵니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다음 장소로 가는 길은 경사가 매우 가파른 계단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걸어갔습니다. 내려가다가 황금 궁전과 황금의 방이 나왔는데요. 황금 궁전 앞엔 아이샤의 주문이라는 거대한 조각상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고 계셨고 황금의 방 안도 구경해 보았습니다. 저거 하나 가져가도 되나? 가다보니 동굴 지하 호수가 나왔습니다. 호수도 한번 자세히 찍어 보았습니다. 이곳은 드래곤 조각가 It's My Precious 로 유명한 스미골 볼룸이 있었습니다. 신비의 지하 조망대로 가는 길은 반대로 가파른 오르막이었습니다. 가다보니 황금나무 쉼터가 나왔는데요. 황금색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예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한 계단마다 4초씩 수명이 연장된다는 불로장생의 계단입니다. 가파른 긴 계단이 운동이 되면서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은 수명이 연장되긴 하실 것 같습니다. 불로문을 지나면 광명동굴의 역사가 기록된 전시물들이 있었습니다. 군대 역사관입니다. 광명동굴은 원래 일제강점기의 자원 수탈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광복 이후 지금의 모습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원이 수탈되었던 아픈 역사가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나라는 해방되었지만 저희 노동력은 아직도 착취되고 있다는 점. 저는 언제 해방될까요? 와인 관련 전시와 와인샵이 있는 와인동굴로 가보겠습니다. 와인동굴 가는 길도 정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웨이브 글자도 멋있는 조명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한국 와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시면 와인도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하실 분들은 이곳에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방문하는 곳인 기념품 샵인데요. 안에는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하고 있으니 구매하실 분들은 오셔서 구매하셔도 될 것 같네요. 무더운 여름 이곳에 오시면 겉옷을 입으셔야 할 정도로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 생각엔 체감 에어컨 20도 이하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광명동굴은 경기도 광명시에 이케아, 코스트코 근처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또한 주차시설도 굉장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시기에도 적합합니다. 다만 10시까지는 방문을 하시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점심때쯤 저희가 나갔는데 대기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쿠아리움부터 다양한 예술적인 조명, 그리고 조각상까지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저는 할인을 받지 않았지만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광명동굴 안에서만 1시간 정도 관람하였으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연인과 데이트 코스로도 전혀 부족함은 없는 것 같고요. 가족 단위로 방문하셔도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 하나가 있는데요. 유모차 반입은 되지 않고 계단이 가파른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아이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이곳 방문은 비추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